문재인 정권에서는 자유가 안 보인 정도가 아니라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명백한 시도를 하다가 자초했고요. 저항 때문에 자유를 삭제를 못했죠.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저는 강조한 이 자유가 자유방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승자독식을 위해서 무슨 자유방임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누리고 또 박탈당해야 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뭐 힘든 이런 거잖아요. 자유라는 거에 사람들이 다 가슴이 뜁니다.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의 그 민주화의 과정은 사실 뭐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정치적 자유, 그 많은 그 자유의 신장의 역사거든요. 민주화의 이 역사가.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유를 얘기하면 막 가슴이 뛰죠. 이거는 뭐 좌우 공히 가슴이 뛸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 축에서 경제적 자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원하는 상대와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자유, 내가 집을 한 채 가질 자유, 내가 집을 두 채 가질 자유, 내가 땅으로 가지고 내 재산을 땅으로 가지고 있을 자유, 그렇죠. 내가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 자유. 그런데 이 경제적 자유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내가 몇 년을 지금 임대를 해야 되는지, 몇 년을 소유해야 되는지, 집을 팔아야 되는지, 한 채 가져야 되는지, 두 채 가져야 되는지 전부 국가적 제약이 따르죠. 그리고 국가적 제약의 수단이 결국에 뭐였나요? 세금을 통한 통제가 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은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깊게 우리가 숙고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하나 각성시킨 게 뭐냐면 경제적 자유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경제적 자유가 침해되면 당장 내 삶에 이렇게 심대한 침해가 온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정말 정말 체감하게 된 거죠. 내가 내 집 가지고 내 재산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뭐 최저임금 때문에 뭐 52시간 근로시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통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각성을 시켰고 정치적 자유 이외에 경제적 자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정말 커다란 자유의 요소다라는 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인식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이 경제적 자유라는 게 뭐 누구 특권층이나 특정 기업이나 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잘 살게 되는 데는 이 자유가 필요하더라라는 것이 세계 역사가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경험에서 실증적으로 우리가 다 지켜본 사실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안보와 관련해서 이 자유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결국에 혼자 지킬 수 있는 우리 안보가 아니다. 결국에 함께 지켜야 되고 국가 간의 이 상호 신뢰와 상호 이 협력이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축이 한미 안보 동맹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한미 안보 동맹에서 더 나아가서 뭐 일본까지 그리고 뭐 아시아 태평양 뭐 인도 뭐 호주 뭐 태평양 뭐 이 아울러 가지고 결국에 자유의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 간의 이 협력과 유대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한반도 뭐 이 평화 안보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뭐 운전자론을 강조하고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고 뭐 들러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운명을. 이 우리가 6.25 전쟁의 이 교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자유의 우방들이 우리와 함께 해줄 때 이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유의 기치를 함께하는 나라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 주변국들의 이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 보는 거죠. 의원님 말씀은 글 쓴 걸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